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승승장구 최고의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추락하고 은하교류가 올스톱이 되었는데 주가, 부동산 등 자산경제의 버블은 치솟고 있어서 통화 불균형에 의한 경제공황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며 실물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통화 팽창에 의한 거품 자산의 증식은 WDB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1년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을 시발점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볼까요? 2021년 초대형 세계 경제 위기 터진다. 제가 2020년에 이제 좀 낌새가 이상해서 미중 무역 경쟁에서 아마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1400대까지 떨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내년 지금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라고 다들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만 들어가도 다 잘 알 거예요. 지금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또 한 번 터져요. 이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망해라 그 뜻이 아니야.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예요. 자, 지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왜 주식 투자합니까? 지금 쫄딱 망하려고 이제 다 올라왔는데. 오히려 추락할 때 인버스, 올라갈 때 레버리지 얼마나 좋아요. 자, 초대형 세계 경제 위기, 정말 뭔가 신세계가 열린 듯한 느낌이 들죠. 암울하지만 이 암울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캐야 돼요. 세계 경제공황, 경제위기. 자, 먼저 미중의 패권 전쟁은 바이든으로 바뀌었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 아마 미국은 결국 중국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모든 걸 뺏길 거예요, 나중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활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그 다음에 각국 주가 분기가 30% 정도 분기됐으면 이미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주가가 다 신고가야.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30% 추락하는 순간 WDB구나 생각하세요. WDB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W자 모양으로. 나스닥 만약 3% 이상 4번 연속 빠졌다. 3% 이상 4번 정도 빠지게 되면요, 이건 폭락 반복되게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금융위기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00 언저리까지 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위험하고.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빠져나가거나 이머징 국가에서 빠져나가면 마찬가지. 주요국 경제지표가 위험하다. 바로 이게 금융위기의 징조예요. 자, 8가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세계 경제 대공황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위기 전조 증상이 너무나 강력해요. 자,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죠. 이때 기업도산 대량 실업, 그리고 이때 보면 본격화하기 전에 주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지금 딱 그 짝이야. 지금 이렇게 신고가 찍을 만큼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정상적 상황이나요? 코스피가 2200에서 갑자기 3200으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물론 코스피는 이해합니다. 나스닥 보세요. 그렇게 미국이 잘 살아요? 나스닥이 돈 풀어서 주가 뛴 거다. 그래요. 그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그 회사들의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돈 찍고 빚잔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는 적자면서 골마 터졌다 이거예요. 미국 각국 무한양적 완화 미친 거죠 완전히. 미국, 중국 등 부채가 엄청납니다. 이 나라들이 기축국가니까 미국이 부채 있어도 괜찮다? 그건 본인들 말이죠. 이게 골마 터지면 대공황 와요. 대공황. 과잉 통화, 과잉 채무가 지금 혼재되고 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 비정상 경제 대공황을 결국 이야기. 지금은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야.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꾸 투자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거지될 수도 있어요. 참으세요. 이번에 추가 지원 장애 발생. 자,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지. IMF 이경 1567조. 엄청나네요. 각 정부 은행 20조 달러.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인데도 너무나 많이 투입됐죠. 자, 중국만이 유일하게 소폭의 플러스, 나머지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정말로 마이너스
줄초상이죠. 험난 불확실합니다. 자, 이제 경제위기 전염 과정, 이건 한번 볼까요? 먼저 중국이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중국 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예전 경제 성장률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완성제를 만드는 나라라서. 여기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이어집니다. 어디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기초제, 중간제, 금융위기가 섞여진 나라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터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유, 원자재,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주로 원자재라든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 세계 금융위기가 되겠죠. 중국이 터지든 미국이 터지든 유럽이 터지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봤더니 아시아 외환위기 때 코스피 280, 1138. 자, IT 버블 때 480에서 1590. 세상에. 아니 여기 외환위기 때는 280까지 떨어졌다가 IT 버블 480. 그리고 카드 대란 420. 엄청나게 빠졌죠. 미국 금융위기 때는 938까지. 자, 질병 때 1439 했던 거 이번에 3266까지 찍었죠. 더블 이상 갔네요. 단기간에.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돈을 벌었어요. 이때 조심하세요. 자, 손 떼세요. 지금 주식방송들 엄청나게 많죠. 내 생각은 3,500까지는 갈 것 같아.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돈을 잃고 노름에서 돈을 잃든 도박에서 잃든 게임에서 잃든 주식에서 잃든 처음에 돈을 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 붙여갖고 폭망하는 거야. 처음부터 돈을 잃으면 발을 떼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주식은 합법적 도박에서도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미국, 중국 붕괴. 자, 소련, 일본의 전철로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병, 경기 침체, 성장이 둔화되고 유화가 또 부족하고 부동산 버블은 계속되고 공산 정권이 아마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공산 지금 상당히 부패됐어요. 중국이. 계파 갈등도 심각합니다. 특히 북경파하고 상해파가 아직도 심하다고 해요. 자치 독립. 이것도 지금 신장, 위구르, 하다못해 홍콩까지. 자, 주변국 중국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중국이 존경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갑질이라든가 불량 이웃. 자, 홍콩 강제 통치하는 바람에 엄청난 공산당들의 이미지가 깎였죠. 자본 유출, 내부 갈등. 자,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확대되고 질병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국한테 좋지 않아요. 왜? 중국은 지금 수출로 성장 동력이 있는 나라라서 경제공황. 먼저 지금 질병이 확산됐는데 이제 통화가 팽창됐죠. 아마 질병이 이제 빠르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니까. 빠르게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이 풀려난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국제교류 제한 중단 후유증. 그동안에 중단했잖아요.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하니까 기대치만큼 이게 교류가 잘 안 돼. 너무 딱 벽이 그동안에 막혀 있는 거예요. 경제 악화, 경제 침체 당연히 이어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WDIP. 기대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자꾸 뛰는 거야.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기대감이 충족될까요? 안 돼요. 개별 국가 경제위기가 이미 터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위기. 이건 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공황. 공황이라는 것은 웬만한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훨씬 센 거죠. 코스피 지수로 파악하는 금융위기. 그럼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로도 경제위기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단계 박스권 횡보. 자, 코스피 2700, 3300. 더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면 1년 내내 불안한 박스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 경제 최악. 세계 주가 거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질병, 미중 문제로 박스권에서 결국은 이탈하겠죠. 이때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위험신호 감지. 코스피가 이제는 2500을 위험신호로 봐요. 왜? 올라왔으니까. 옛날에는 한 1800이나 2000을 봤는데 장기 횡보한다 2500선에서 위기라는 거야.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환율 1200까지 또 올라갔다. 이것도 위기. 미 대선 이후 미중 관계 악화. 자, 경제 침체 본격화 신흥국 자본 유출. 바로 이것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단계 진짜 이것은 경제 위기다. 코스피가 2200이 붕괴되면 옛날에 1800 붕괴된 거하고 똑같아요. 1년 이상 아마 하락, 폭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얘는 얼마가 가든지 간에 1000이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환율도 1200 내외 팍 뛰는 거죠. 이제 달러가. 자, 중국, 유럽 국가 경제 위기가 아마 발생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때는 인버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세 가지만 하세요. 하락장의 인버스, 상승장의 레버리지, 삼전. 그런데 1000까지 빠진다고 해서 1000을 너무 못 받기 마요. 1500까지 빠질 수도 있고 500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얼마까지 빠졌는데 2, 300이 또 올라갔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버스 포기해야 돼요. 바로 레버리지로 갈아타야 한다고요. 바보같이 물렸다고 그거 돈 아까워서 그냥 인버스 끝까지 들고 가니까 망치지.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 그런 사람이 무슨 주식을 투자해. 그럼 기본 A, B, C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주식이든지 손절 딱 어떤 퍼센트가 넘어가면 던져버려야 돼요. 그 퍼센트에서 넘어가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게 아까우니까 결국 망하는 거야. 3%, 10%면 손해볼 걸 갖다가 막 50% 손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인버스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레버리지로 갈아타야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좀 애매해 또. 자, 제 말 기억하세요. 이제 준금융위기, 금융위기, 부동산 ETF 달러. 자, 여보세요. 부동산은 평상시에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야. 지금은 중저가가 맞아요. 근데 거품은 조심하고 금융위기 시에 50% 이상 폭락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특히 비싼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도 분명히 말했지만 공격적.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는 자꾸 나라 망하라고 부채질하냐 누가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야.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왜 몰라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천만에 여러분들 5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몇 억 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사양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대신 5천만 원 다 잃어요. 아셨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는 거 아니야. 주식을 이때 금융위기 때만 하시라고. 뭘로? 인버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락장, 인버스, 상승장, 레버리지, 삼성전자 꼭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폭이 200 이상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걸로 타야 돼. 손해봐도 손절매 해버리고. 자, 이제 ETF 평상시 투자는 금지라고 써있죠. 준금융위기 소액 연습. 소액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10만 원 미만 갖고 계속 연습하시라고. 지금은 연습만 해야 돼. 준금융위기 때 코스피를 대충 한 2,500으로 한 준금융위기를 잡잖아요. 2,200에서 2,500. 이때 계속 연습하시라고. 코스피 금융위기 출발점이 2,000에서 2,300선으로 보는데 이때는 아예 인버스 사도 돼요. 그 다음에 달러 평상시 투자 신중. 준금융위기 박스권 투자. 달러는 솔직히 지금 잡아도 난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바닥은 1000일 것 같고 올라가면 1000 거의 300 언저리고 금융위기 터지면 1500이니까. 알았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막 달러로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자, 현재 달러는 1100에서 1290이 박스권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1050에서 1150이 박스권으로 보여요. 자, 이제 1500 이상은 금융위기가 돈다고요. 완전히.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자, 이제 금 한번 볼까요? 평상시에 투자 금지. 투자하면 안 돼요. 평상 지금 금 좀 떨어졌다고 투자하지 마세요. 주는 금융위기 때 박스권. 자, 우리나라 국내 금으로 지금 6만에서 7만이 박스권이에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 8만에서 8만 5천. 얼마 전 7만 9천까지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무너졌죠. 지금 금은 좀 위험합니다. 자, 부채, 가계부채 주요국 1위.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임사대출, 사업자대출, 사적대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실상 세계 1위고 증가율도 1위다. 집값. 서울도 도심집값 세계도시 2위라고 했죠. 서울 전체는 5위고요. 그리고 서울 집값 상승률도 2위예요. 이거 아주 무서워요. GDP 대비 서울 집값 사실상 세계 1위. 자, 2013년 기준 서울 150% 폭등, 경기 80% 폭등, 광역시 50% 폭등. 엄청나네요. 자, 위험요인 뻥!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가 있다. 실물경제와 부동산 주식이 지금 괴리. 실물경제는 빵점인데 부동산 주식만 뛰고 있어요. 자, 연끌 매입, 갭투자 매입, 다주택 매입, 외진 매입이 폭탄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곡소리 날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좀 변경된 건데 금융위기 때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부동산으로 왕부자되기. 자, 현재 2,800에 3,3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아마 3,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이고. 자, 그런데 이 박스권일 때는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코스피 2,200에서 2,200 여기까지 만약 밀린다. 그럼 이건 인버스 1 들어가도 돼요. 이건 금융위기 징조예요. 3,000까지 갔던 게 2,200까지 추락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1 곱하기로 진행하고. 근데 1900이 무너졌다. 이건 무조건 2 곱하기로 질러버려야죠, 그냥. 자, 그리고 인버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1000까지 갔다. 그래갖고 그러면 해외로 또 갈아탈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00에서 1200, 회복을 안 해? 200으로 올라가고 있네? 그럼 당연히 뭘로 잡아야겠어요? 이번에는 코덱스 200. 이건 뭐냐면 상승장에 먹는 거예요.
코덱스는 삼성 거죠. 자, 5에서 6배. 그리고 1200에서 2500 이 사이에 그냥 2 곱하기로 때려버리세요. 상승장 2 곱하기는 레버리지예요. 또는 2 곱하기 하기 싫으면 그냥 삼성전자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마요.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나머지는 우량주가 아니에요. 현대차, 어제 기아차 14포인트 폭락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믿을 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왜 자꾸 테마주 이런 거 주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왜 그런 거 잡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500, 3000까지 올라가면 해외 1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해외 거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3000 언저리까지 올라오건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하세요. 이제는 포기하시라고. 3000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면 3500이 가든 얼마가 가든 이제 주식 손 떼는 거야. 그런데 여기 1000이라고 써놨다고 바보같이 100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인버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해. 만약에 1000이든 1500이든 이렇게 뭐 800이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인버스 끌고 가. 근데 올라가네? 만약 올라가는데 100이나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갈아타야 돼. 뭘로? 레버리지로요. 물리지 말고, 물렸어도 손해보고 던져야지. 그러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나는 바보다, 나는 못한다 하면 주식 손 떼세요. 왜 합니까? 괜히 저기 그 증권사 선수들 많죠.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 그 사람들 몰라요. 주식 잘할 것 같아요? 지들은 돈 잃으면서 여러분들 코칭하는 거야. 알았어요? PB들 말도 듣지 마세요. 증권사 PB들이 돈 제일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하지 마시라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봤더니 코스피가 여기 지금 2200에서 놀다가 여기 이거 보세요. 1400까지 떨어졌어요. 푹 떨어진 거 보죠. 이거 지금 3000 거의 200까지 갔으니까 두 더블 갔네. 만약에 여기서 인버스 타고 먹었다가 인버스 했는데 물렸어. 그래갖고 1600까지 갔으면 1400에서 이거 올라가네? 레버리지로 갈아탔어야지. 200 정도 올라가면 레버리지 타라고 하잖아요. 바닥이 어디가 되든 간에 레버리지 계속 갔으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쵸?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다고, 결과가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또 만약 도중에 떨어졌다, 200 이상 떨어졌다, 그럼 인버스로 갈아타는 거야. 오케이? 다만 평상시에는 하지 말라고. 지금 같은 평상시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스닥도 엄청나게 뛰었다가 여기 보세요. 이게 주가입니까 이게? 미국 이렇게 지금 경제가 좋아요? 이거 지금 금융위기에 진짜 아주 징조예요. 옛날에 공황 터지기 직전, 미국 경제위기 터지기 직전, 아시아 경제위기 터지기 직전이 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 원친 부분이 바로 코로나로 떨어질 때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 이게 표가 안 나. 여러분들 미국 주식 진짜 위험합니다. 자, 이제 달러는 여기 보세요. 옛날에 IMF 때 2000, 그 다음에 미국과 금리 때 1500, 600, 1600, 1580, 최근에 2200까지 갔다가 이렇게 좀 여기서 왔다 갔다 놀고 있죠. 달러는 사실상 뭐 이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고 이제 많이 떨어지면 이게 1000이에요. 1000 올라가게 되면 1300, 금융이 터지면 1500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일부 바꿔도 된다. 다만 1100 조금 그 언저리 좀 낮은 선에서 잡아라. 자, 국내 금은 하지 마세요. 왜? 지금 여기 79,000까지 갔던 게 여기 현재 65,000이라고 써있죠. 근데 바닥 끔찍하죠. 여기가 자 4만원대예요. 물론 4만까지 안 빠지겠죠. 여기도 위험해요. 지금 5만 한 4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뛸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금융위기 징조를 짧게 말해볼게요. 그러면 뭐 보고 금융위기 징조를 아느냐? 미국제 10년물과 2년물 금리. 자, 여기 보시면 옛날에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보세요. 이게 바로 0인데 이 0 밑으로 이렇게 교차될 때가 있었어요. 자, 이 위험하다고 했죠. 안전하고. 그러면 73년에 역전된, 즉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면, 금리가 역전되면 꼭 사단이 벌어져요. 10개월 뒤에 1차 오일 쇼크가 있고, 78년 역전 16개월 뒤에 2차 오일 쇼크, 80년에 역전 10개월 뒤에 중남미 경제위기, 89년 역전 18개월 뒤에 북유럽 일본, 그 다음에 2000년 역전 뒤에 13개월 뒤 닷컴 버블. 자, 2006년 역전 22개월 뒤 미국발 금융위기 100% 일어났어요. 이번에 역전된 게 작년에 역전된 거 아시죠? 위험하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10몇 개월 만에 일어나잖아. 이제 다 돼가잖아요. 지금 올해 한 연말 정도 되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신경 써야 합니다. 1970년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총 6번 있는데 금리 역전 후에 6번 있었는데 100% 금융위기라고요. 우연의 일치다? 나는 우연의 일치라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 다른 나라도 보자고요. 자, 이게 금융위기 때, 이게 미국과 금융위기 때 다 지금 역전됐을 때야.
여기 지금 미국, 독일, 영국 다 다른 나라 역전될 때 물론 코로나가 좀 틀어놓긴 했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10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좀 위험하다고. 10개월에서 20개월 사이. 두 번째. 자, 미국 금리 점점 낮아진다. 금리가 1980년 16%인데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이 선을 한번 보세요. 92년 유럽발 10%. 2002년 닷컴 버블 7.5%. 2008년 미국발 금융위 5%. 자, 2020년 위기. 이번에 자, 코로나 위기 2에서 3%인데 코로나 위기야. 지금 쭉 내려왔죠. 이제는 이대로라면 1.5%도 금리만 올렸다면 위기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위기 터지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보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중국을 한번 쓸어버려야죠. 미국 입장에서. 자, 20년간 금융위기 시의 코스피 지수. 여기 보면 IMF 때 200까지 보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닷컴 버블 때 엄청납니다. 이때도 400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리먼 브라더스 900까지 떨어졌죠. 938. 자, 이번에 1439까지 떨어진 거 보이죠? 그대로 현재 여기야, 여기. 자,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대충 한 1000 정도로 떨어질 것 같은데 1000이나 1500, 15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000까지 가서 반토막 잡으면 1500. 여기 얼마 전에 코로나로 떨어진 거 아니면 1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기준금리 이제 코스피 20년간 금융위기 낙폭대 보자고요. 97년 IMF 때 55.7. 근데 어느 기점을 잡냐에 따라서 70%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라 70%. 55%는 좀 시점이 약간 뒤늦게 잡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카드드라이든가 닷컴 버블 거의 52, 51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발 금리 때 50% 떨어졌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30, 40%나 떨어졌어요. 물론 상승이 100%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WD 조심하세요. 왜? WD 뭡니까? 떨어졌다 올라왔다 또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회복하겠죠. 회복은 해요. 자, 이 또 떨어지는 것 때문에 WD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W자형은 위기 하강과 상승이 반복되는 거야. 시간이 걸려서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번에 질병 사태 후 회복했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바로 WD입니다. 심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여기 옛날에 보이네요. 주가 50% 폭락. 그리고 IMF 때는 75% 폭락이라고 써있죠. 우리나라. 자, 이제 일본 보자고. 일본도 50% 폭락. 중국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역시 70% 폭락.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가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미국 2008년 50% 폭락. 보통 50에서 70% 사이로 폭락하는데 개별 여건이 안 좋은 나라가 더 떨어져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수출 주도국이니까.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왜? 먼저 움직여요. 원달러 환율 여기 보세요. 97년에 2000 넘었잖아요. 1900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128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코로나 경제 성장률 이번에 보니까 다 마이너스 5에서 7까지 있네요. 중국, 인도만 좀 선방을 했고 중국 본토 회사채 디폴트 현황. 지금 중국 심각해요. 중국만 가지고도 금융위기를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 패권. 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보세요. 이 냉전 시대 때 러시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갖고 자,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큰 나라도 있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 다 지금 산산조각 났죠? 그리고 일본이 커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일본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이번에 중국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미중 갈등. 결국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자, 중국 수출입 감소하는 거 보세요. 설령 이번에 회복이 갖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위기의 어떤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지금 자, 지금 돈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지금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미국, 중국, 유럽, 개발도상국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산 버블 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요. 남들은 자산을 증식시킨다는데 나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 드는 분들 반드시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10,000명 부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